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뒷방 상영관입니다. 영화가 끝나면 우리는 뒷방에 모여 대화를 시작합니다. 나와 당신의 영화는 우리의 대화를 통해 새롭게 살아납니다. 영화를 통해 마음이 열리는 곳, 비밀스러운 뒷방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와! 안녕하세요. 뒷방 상영관의 아토믹 배입니다. 와. 저희 이제 6월의 마지막 영화인데 업로드는 7월에 되죠. 네, 이게 사실 저희가 지난 6월에 배드 지니어스, 애정만세, 션 베이커 특집, 그리고 오늘 할 영화인 뉴욕 라이브러리에서까지 가고 싶은 도시 특집이었어요. 그래서 맞아요. 그것의 연장선, 그것의 마지막입니다. 네. 어떻게 지내셨나요? 요즘 아토믹 씨를 기쁘게 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제가 사실 션 베이커 감독 특집 녹음을 지금 뉴욕 라이브러리 녹음하기 이틀 전에 해가지고 뭔 얘기를 해야 되나 약간 하루 사이에 근황은 없었기 때문에 고민해보니까 제가 최근에 그 앨범 증정해주는 이벤트에 당첨이 됐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 제가 원래 그 스트리밍 사이트를 지니를 쓰다가 이제 지금은 애플 뮤직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지니를 쓸 때 이제 지니 같은 데선 그런 이벤트 같은 게 종종 올라오면 제가 꼭 참여를 하거든요. 약간 좀 좋아하는 아티스트께 올라오면은 참여를 하는데 그래서 이번에 참여했던 거는 울트라이스타라는 밴드의 그 신보인 시스터라는 앨범을 증정하는 이벤트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그냥 응모를 해놓고 완전 까먹었어요. 왜냐면 이제 지니도 안 쓰고 있으니까 완전 까먹었는데 그냥 택배가 하나 와서 뭐지? 웬 택배지? 하고 봤더니 그 앨범이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진짜 선물처럼 받게 되었고 이 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3인조고 보컬은 여자 보컬과 2명의 드러머랑 이제 뭐 신시나 뭐 프로듀싱 하는 분 뭐 이렇게 3명이 하는 건데 여기에 그 나이젤 고드리치라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분이 라디오헤드의 되게 오랜 프로듀서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 라디오헤드의 프론트맨인 톰 요크의 솔로 작업도 같이 하셨고 그래서 앨범을 들어보면 좀 라디오헤드 느낌이 나요. 라디오헤드 좀 후기라고 해야 되나? 좀 최신작들의 그런 느낌이 많이 나는 음악이고 그래서 막 유튜브 같은데 영상 보면은 사람들이 이거를 톰 요크가 부르는 게 상상이 된다고 막 이런 글들도 달릴 정도로 해서 되게 좀 몽환적이기도 하고 아무튼 묘한 느낌의 앨범인데 선물로 이렇게 받게 돼가지고 집에 이렇게 세워뒀어요. 일단 근데 아직 못 들어봤어요. 저희 CD 플레이어가 고장났는데 아직 안 고쳐가지고 그거를 얼른 고치고 들어보면 또 말씀드릴게요. 축하드립니다. 네. 배는 어떤 일이 기뻤나요? 저는 제가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오늘 종강했어요. 진짜 축하. 네, 너무 힘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에게 준 종강 선물로 녹음이 끝나고 제가 좋아하는 레코드샵에서 LP를 하나 살 거예요. 뭐 살지 너무 기대되네요.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냥 되게 제 지난 일주일은 엄청 고립되고 힘들고 고된 일주일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래도 쉬는 시간을 꼭 확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40분 공부하면 20분 쉬고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제가 그 쉬는 시간 동안 하는 게 창밖을 내다보는 거거든요. 근데 되게 재밌어요. 그냥 사람들 다니는 거 보고 제일 좀 좋아하는 시간대가 5시 한 40분쯤에 해가 좀 질기 시작할 때잖아요. 근데 그때
나무 그림자가 도로에 생겨요. 음. 그때만. 그래서 그걸 보는 게 너무 좋았어요. 맞아. 음. 약간 저녁 먹기 조금 전 시간이 뭔가 저도 베란다 나가서 많이 보거든요. 그때 약간 해는 요새는 그렇게 일찍 안 지지만 약간 노을 질 때도 있고 좀 겨울 같은 때는 아니면은 막 사람들 이제 퇴근해서 집 가는 거 막 이렇게 구경하고 좀 이상해 보이지만 그 고양이랑 같이 이렇게 보거든요. 제가 미키. 꼭 그 창문을 열면은 옆에 꼭 와서 같이 이렇게 봐요. 그걸 진짜 내다보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런 거 저도 구경하는 거 좋아해요. 뭐 얼마 전에 비도 왔잖아요. 네. 그럼 비 오는 것도 보고 그랬나요? 비 올 때 창문 열면 비가 들이치는 게 네. 전 싫어요. 그렇군요. 근데 비가 오고 나서 약간 새벽 되기 전에 그때 좀 하늘이 엄청 어두운 푸른색에 안개 낀 맞아, 느낌? 그런 하늘. 그때 너무 좋아서 창문 열고 봤었어요. 맞아. 좋죠, 그런 거. 그래서 그냥 저는 그런 쉬는 시간에 짬짬이 창문 보면서 스트레칭하는 그런 시간들이 좋았습니다. 진짜 고생했어요, 한 학기.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아토믹 씨가 저희 뒷방상영관 홍보를 네. 하실 해볼 겁니다. 저희 뒷방상영관은 인스타가 있습니다. 방송에서 미처 전하지 못한 이야기나 좋았던 장면과 대사 등을 올리고 있고요. 인스타 프로필과 그 팟빵 공지에 보시면 저희 에스크드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에스크드를 통해 익명으로 하고 싶으신 말을 보내주시면 됩니다. 또한 인스타 댓글과 DM, 팟빵 댓글, 이메일 등등 모두 저희가 많이 기다리고 있으니 하고 싶은 말 생기시면 언제든지 보내주세요. 그리고 이제 얼마 전에 정말 오랜만에 에스크드가 하나 들어왔어요. 와. 진짜 오랜만에. 또 이게 저랑 배랑 또 우진과 같이 녹음했던 아멜리에 관한 거여서 제가 배랑 녹음할 때 말하려고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일부러. 좋아요.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아멜리의 편 잘 들었어요. 오늘 아침에 집 근처 공원을 지나가는데 길 가운데 작은 돌 하나가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방송 들었던 게 기억나서 돌을 집어봤는데 땅에 열기를 받은 건지 햇살을 받은 건지 모르겠지만 엄청 따뜻했어요. 어떻게 끝내야 할지 모르겠네요. 히히. 귀여워. 귀엽게 보내주셨어요. 이거 받고서 제가 이제 에스크드를 보통 제가 확인하기 때문에 저 혼자 보고 있는데 너무 좋아하는데 티를 안 내고 있었어요. 저 그래서 오늘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너무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방송도 들어주시고.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궁금하네. 그 자신이 좋아하는 순간을 공유를 해주신 거잖아요. 맞아. 그쵸,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아토믹 씨 홍보 감사드리고 저희 오늘 뒷방 상영관 102번째 100을 넘었어요. 그러니까 102번째 상영작은 프레드릭 와이즈먼 감독의 뉴욕 라이브러리에서입니다. 네. 아마 저희가 하는 첫 다큐멘터리 영화일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좀 고민도 되는데. 그렇죠. 근데 진짜 웃긴 거는 네. 영화 선정할 때는 별로 맞아. 처음 다큐멘터리인데 별로 아무 생각 없이 이거 하고 싶다 해서 한 맞아. 거거든요. 그냥 또 이제 도시도 약간 염두를 해두기도 했고 그때 배가 아마 먼저 뉴욕 라이브러리에서 보고 싶었다고 네, 해서 저도 나도 보고 싶었어 하고 그냥 그래 하자 약간 이랬거든요. 맞아요. 근데 보면서 무슨 말하지? 맞아요. 약간 그렇게 되긴 했습니다. 조금 걱정. 근데 재밌을 거예요. 맞아. 네. 그럼 이 영화는 간단하게 줄거리를 할 게 별로 없어서 영화 다큐멘터리가 어떤 내용인지 소개를 드리자면 뉴욕에 있는 공립 도서관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카메라가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뭐 되게 다양한 도서관에서 하는 일들이 나오거든요. 뭐 도서관에서 행사하는 거, 강연하는 거, 그리고 직원들이 일하는 거, 또 도서관
책이 어떻게 반납되고 하는지 그런 것들까지 다 나오는 그런 다큐멘터리입니다. 네. 그래서 이게 그 뉴욕 국립도서관에 그 92개의 분점을 12주 동안 찍었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 찍은 것만 치면은 150시간짜리의 영상이었는데 이거를 이제 감독님이 편집을 해서 사실 좀 러닝타임이 긴 편이긴 하죠. 3시간 반 정도 네. 되나? 3시간 반이 조금 안 되는 시간인데 아무튼 그 3시간 동안 되게 다양한 도서관의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입니다. 그쵸, 그쵸. 이 감독님 프레드릭 와이즈먼에 대해서도 말을 해볼까요? 일단 감독님 나이가 되게 많으세요. 30년생이시더라고요. 네. 1930년생. 왜요? 그럼 다른 30년생도 1830년 1830년 큰일 날 뻔했는데. 큰일 날 뻔. 네. 그래서 90세가 되셨는데 그 촬영이랑 편집까지도 직접 하신다고 해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대학에서는 윌리엄스 대학에서 예술 학사를 받고 그 다음에 예일대 법학과를 졸업하셔서 그 다음에는 또 파리에 가서 영화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갖고 계셨었다고 해요. 근데 다시 미국으로 돌아오신 뒤에는 보스턴 로스쿨에서 교수로 일을 하게 됐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다큐멘터리를 찍으셨어요. 그때가 첫 시작이 티티커 폴리스라는 1967년 다큐멘터리인데 이거는 이제 그 가르치는 학생들, 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을 데리고 같이 매사추세츠 주립 범죄 정신병원에 가서 그 이제 약간 정신병이 있다고 판단되는 범죄자들을 수용한 곳인데 그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데 저는 이거를 조금 보다 왔거든요. 네. 되게 짧은 거긴 한데 좀 그 직원들과 이 환자라고 해야 하나요? 수용된 사람들의 관계가 좀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다뤄지는 그런 것들을 보여주는 거고 그 하는 방식은 비슷해요. 그 서술하는 방식은 거의 뉴욕 라이브러리에서도 특이한 게 뭐 인터뷰나 뭐 이 사람이 누구다 뭐 이런 말도 없고 맞아요. 뭐 내레이션 같은 게 없잖아요. 그것처럼 이것도 그냥 거기에 모습들 뭐 이런 뭐 하는 장면, 무슨 상담하는 장면, 뭐 하는 장면 이런 식으로 보여주는 그런 짧은 다큐멘터리였어요. 그래서 이걸로 약간 고소도 받았었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 영화가 26년 동안 상영 금지를 당했다고도 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이제는 인터넷에서 볼 수 있는 네. 그런 시대가 됐네요. 그리고 이후에는 뭐 학교, 무용단, 또 지역에 관한 거, 체육관, 뭐 미술관 등등 굉장히 다양한 기관에 대해서 미국과 프랑스에 있는 40여 개의 사회기관과 공동체를 관찰하는 다큐멘터리를 만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이 뉴욕 라이브러리에서도 이제 미국의 뉴욕에 대한 이야기이자 도서관에 대한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네. 또 저희가 조사한 것 중에 김혜리 기자님이 프레드릭 와이즈먼 감독님이랑 인터뷰를 한 거를 찾아봤거든요. 근데 거기서 좀 흥미로웠던 내용을 소개해드리려고 해요. 저 기억에 남았던 얘기가 좀 농담식으로 하신 말인데 그 김혜리 기자님께서 질문한 게 이제 디지털 시대가 온 뒤에 한국에서도 전보다 더 많은 젊은 다큐멘터리 감독들이 활동은 하고 있는데 배급이 굉장히 어렵다.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냐라고 하니까 감독님이 돈 많은 사람과 결혼해라 라고 아주 짧게 대답하셔서 좀 놀랐는데 그 다음에 또 이제 그거 빼고 할 수 있는 조언은 그냥 계속 그치지 말고 작업하라는 말뿐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되게 맞는 말 같은 게 그 결혼 부분 말고요. 계속 작업하는 거가 정말 맞아. 이 감독이 하고 있는 행동이잖아요. 맞아. 지금 90살이 넘으셨는데 계속 작업을 하시고 계시고 아직 개봉하지 않은 작품도 있다고. 이것도 제가 좀 전에 찾은 인터뷰인데 이게 올해 3월에 한 인터뷰더라고요. 근데
뭐 다음에 할 영화, 뭐 개봉 예정인 영화가 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사실 원래 작업을 안 끝내면 말씀을 거의 안 하신대요. 뭐를 하고 있는지. 근데 이거는 일단 좀 작업이 끝난 상태여서 말을 하는데 보스턴 시청에 관해서 뭔가 영화를 찍으셨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 개봉일지는 모르겠지만 그 작업을 최근에도 하셨고 또 인터뷰 마지막에는 사실 영화를 50편을 찍는 게 약간 목표시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뭐 40 몇 편 정도 찍으신 건데 그래서 그 목표를 도달할 때까지 자기는 계속 공부를 할 거고 자기가 아직도 못 찍은 뭐 공항이나 아니면 뭐 다른 여러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아직 못 찍은 게 많으니까 계속해서 자기가 흥미가 생기는 것들을 자기는 공부를 하고 그게 아주 짧은 뭐 5분짜리 단편이더라도 50개를 채우기 위해서 뭔가 계속 찍고 싶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나이에도 편집까지 다 하면서 그쵸. 열정이 대단한 것 같아요. 맞아. 그리고 촬영할 때 들어가는 인원이 되게 적다고 해요. 맞아요. 그래서 한 세 명? 서너 세 명 명 정도 감독님 포함해서 서너 명 정도가 촬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맞아. 근데 사실 그 관찰 특히 더 관찰하는 그런 시선으로 보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좀 그런 제작진들이 많고 막 카메라도 엄청 큰 거 있으면 사람들이 신경을 안 쓸 수가 없잖아요. 맞아. 그래서 뭐 길 가다가 옆에 뉴스 촬영만 하고 있어서 이렇게 슬쩍 보게 되는데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적은 인원을 쓰는 게 그런 이유도 있을 것 같아요. 뭔가 최대한 정말 평소의 모습을 담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맞아. 그리고 저희가 다큐멘터리를 처음 다루고 있잖아요. 녹음해서. 근데 뭔가 이 프레드릭 와이즈먼의 다큐멘터리를 저는 이거밖에 보지 않았지만 좀 뉴욕 라이브러리에서 느껴지는 점이 좀 영화를 보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는지 잘 못 알아듣겠는? 그러니까 그 분절된 장면마다에서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를 결국엔 하려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게 되는데 잘 모르겠거든요. 워낙 많은 걸 보여주다 맞아요. 보니까. 근데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런 얘기였구나? 그런 걸 좀 알게 되는? 맞아. 전반적으로 도서관에 얽힌 관계들, 많은 행위자들, 그리고 뉴욕이란 도시의 단면을 보여주는 영화였고요. 그리고 이 감상과 관련해서 그 감독님이 하신 말씀 중에서 자신은 구조를 발견하는 작업을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구조는 내가 도착하는 마지막 정거장이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모든 다큐멘터리 의도가 안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이 영화는 좀 그런 의도가 되게 최소화되어 있고 많이 이렇게 따라다니고 쫓아다니고 관찰하면서 그런 구조를 찾아내는 미리 설정하는 게 아니라 그런 식의 영화였어요. 그리고 저도 또 다른 인터뷰에서 봤던 게 그 자기의 필름은 모자이크라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자기가 의도해서 뭐를 찍는 게 아니라 그냥 다른 사람들의 순간순간 그 평범한 일상에서 일어나는 순간순간의 선택들에 의해서 생기는 일들을 그냥 자기는 촬영을 하는 거고 그렇게 모자이크 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자이크로 된 영화가 자기의 주제다. 어떻게 보면 그런 일상들을 다 담는 게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뉴욕 라이브러리에서가 나왔을 때 좀 공교롭게도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되고 얼마 안 돼서 이게 발표가 됐는데 그래서 내용이 저는 사실 뭐 미국 사회 이런 걸 잘 모르긴 하지만 내용이 되게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이야기들과 좀 반대편에 있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그거를 노린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많이 들었다고 해요. 근데 그랬던 거는 아니지만 좀 했던 또 인터뷰 중에 하나가 트럼프는 과학과 반대되어 있고 과학에 반대하고
이성에 반대하고 민주주의에 반대한다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도서관이나 아니면 도서관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것들이 트럼프보다 더 오래 갈 것이란 건 확실하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맞아. 되게 시적절한. 그러게요. 언제나 있었지만 근데 요즘 특히나 맞아요. 와이즈먼 감독이 트럼프 지지하는 인디애나의 소도시 인디애나 몬로비아라는 다큐멘터리를 찍기도 했어요. 사실 너무 재밌지 않아요? 이런 그러니까 주제를 딱 잡아서 그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관찰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 그리고 그 사람이 계속 작업을 맞아. 지속할 거라고 하는 거 그게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사실 다큐멘터리가 좀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극영화보다는 좀 손이 덜 가긴 하잖아요. 네. 근데 또 보고 났을 때 막 엄청 막 재밌다 이런 느낌이 들기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항상 보고 나면 흥미로운 점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 것 같아요. 몰랐던 거든 아니면 알았던 거에 대한 새로운 흥미로운 점이라던가. 그래서 저도 자주 보는 편은 아니지만 종종 다큐멘터리 보고 싶을 때가 있더라고요. 뭔가 재밌는 일이 없을까? 약간 내가 모르는 세상이 있지 않을까? 약간 그런 생각이 와우. 들어요. 아 이거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감상이 있는데 이거는 이따가 이따가? 그들 각자의 영화관 때. 좋아요. 네. 그럼 또 혹시 트리비아나 감독님에 대한 얘기 할 게 있을까요? 아니요, 다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시 보기 코너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다시 보기를 하기에는 뭔가 되게 재밌는 장면이 엄청 많아가지고 그래도 하나하나 다 좀 다채롭게 많아서 네,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많아서 그렇죠. 저는 그 맨 초반에 유니콘 얘기 기억나세요? 아, 네. 전화 상담원 맞아요. 하는 거 사실 저는 그런 도서관에 전화 상담이 있는지도 몰랐거든요. 근데 뭐 그게 단순히 뭐 이 책 있어요, 저 책 있어요가 아니라 뭔가 책의 내용도 막 물어보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서 나온 것 중에 하나가 그 물어보는 사람의 목소리는 나오지 않고 상담원의 목소리만 나오긴 하는데 거기서 상담원이 하는 얘기가 유니콘은 상상의 동물이에요. 실제 했던 동물이 아니랍니다. 아시죠?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대체 뭐라고 질문을 했는지 되게 궁금하고 재밌었던 장면이고 또 이제 그 사람이 물어본 어떤 되게 중세 영어로 쓰여진 어떤 문서를 읽어주는데 거기에 나온 말이 인간은 외적으로 늑대지만 내적으로는 유니콘이다 라고 하거든요. 이게 무슨 뭐지? 뜻일까? 되게 궁금해요. 외적으로 늑대. 내적으로 유니콘? 뭔가 유니콘? 유니콘 하면 뭔가 되게 꿈의 그런 순수함? 순수? 꿈? 약간 맞아. 이런 느낌이고 늑대는 뭘까요? 해리포터에서도 유니콘의 피를 먹으면 그래요? 볼드모트가 영생을 할 수 있는데 근데 대신에 저주를 받잖아요. 순결한 동물의 피를 먹었기 때문에. 유니콘. 해리포터를 잘 몰라가지고. 아, 네. 그래서 뭔가 내적으로 유니콘 하는 건 조금 이해가 되는 것 같긴 한데 외적으로 늑대는 뭘까? 고독하게 살아가는 그런 건가 싶기도 하고 아무튼 좀 재밌었어요. 이런 상담원이 있다는 것도 좀 신기했고 맞아요. 또요? 또 저는 약간 좋았던 장면들이 그 좀 이사회라고 해야 되나? 이사회 아니면은 그런 관장과 직원들, 도서관 직원분들이 회의하는 장면들이 되게 재밌었는데 이게 사실 도서관 특히 공립도서관이라 생각하면은 그냥 그 시의 지원을 받아서 그냥 운영하고 사실 책 반납하고 대출하고 이게 그냥 도서관 하면 생각나는 이미지잖아요. 근데 굉장히 많은 고민들을 담고 있고 그것 중에 하나가 이제 어쨌든 예산도 받지만 민간 자본, 뭐 기부금 같은 것도 중요하고 근데 또 그런 돈이 들어오는 이상
그 돈을 준 사람의 입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쨌든 뭔가 그런 쪽을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어쨌든 돈을 받은 네. 입장이니까. 그래서 설득을 시켜야 하니까. 설득을 시키기도 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신기했고 또 교육을 굉장히 많이 생각하자. 계속 하는 얘기가 어떤 교육을 어떤 방식으로 우리가 더 제공을 해야 될지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또 특이했던 게 와이파이, 인터넷에 관한 것도 핫스팟. 핫스팟 대여 네. 해주는 그 사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요새는 인터넷이 너무 너무 익숙하게 자리 잡고 있는데 그런 디지털 암흑에 있는 가정들이 여전히 있고 그거를 또 도서관에서 신경을 쓴다는 게 좀 신기하긴 했어요. 그리고 핫스팟 얘기하시니까 떠오른 게 홈리스가 도서관에서 맞아. 자는 거? 출입하는 거에 대한 회의도 이루어졌었잖아요. 근데 어떤 직원분은 홈리스가 들어오면 도서관의 규정대로 처리를 해야 한다? 라는 말씀을 하는 분도 계셨고 또 다른 분들은 도서관이 홈리스를 차별 배제시켜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얘기도 하는 게 신기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의 맞아. 문제인데 뉴욕의 홈리스 문제가 엄청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것과 분리를 시킬 수가 없는 거죠. 맞아. 그래서 인터넷도 그 영화에 나오는 장면 중에 그런 문서들을 좀 디지털화하는 작업들도 나오잖아요. 뭐 옛날 신문을 보는 것도 나오고 디지털화된 신문을 보는 것도 나오고 아니면 그런 종이로 된 거를 사진 찍는 작업도 나오는데 그래서 도서관이 없어질 수도 있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사실 근데 저는 아직은 종이로 된 책을 너무 좋아해서 그런 이북 같은 거는 아직은 못 보겠더라고요. 좀 안 익숙해서 그렇긴 한데 당장 없어지진 않겠지만 진짜 없어지는 날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책이라는 게 엄청나게 오래된 기술이잖아요. 그쵸.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 그리고 이북은 정말 생긴 지 얼마 안 됐고 비교하자면. 그래서 저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리고 또 뭐지? 어떤 책을 구입할지에 관한 문제도 많이 맞아요. 토론을 하잖아요. 기억에 남는 게 베스트셀러에 대한 이야기. 맞아. 근데 또 베스트셀러와 이북의 관계. 막 이북도 그게 막 이북이 좀 흔히 생각하기엔 제한이 없을 것 같지만 도서관에서도 구매하는 이북의 양이 정해져 있어서 대기자가 생기잖아요. 맞아. 근데 그런 문제도 얘기하고 또 그러면은 베스트셀러 이북 대기자가 현재 지금 많은데 예산을 다 거기에 쓸 수는 없는 문제고 그래서 그런 되게 현실적인 책을 선정하는 과정까지 다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이게 또 책을 선정하는 이야기가 도서관마다 다르잖아요. 맞아. 어떤 도서관은 어린이들이 많이 이용하는 도서관이라서 요즘에 수학책이 인기가 많다고. 좀 우아했지만. 네. 그래서 수학책을 어떻게 하면 더 할까? 또 수학 교육이 많이 변해가서 교사를 위한 수학책도 많이 들여와야 하고. 근데 그런 게 뭔가 학교에서 하는 일이 아니고 공공도서관에서 하는 일이라는 게 되게 맞아요. 신기했어요. 저도 그 베스트셀러 이야기 되게 기억에 남았는데 거기서 또 베스트셀러가 좀 더 많은 대중들이 원하는 거긴 하겠지만 또 우리는 도서관으로서 되게 찾기 어려운 희귀 도서들도 구비를 어느 정도 해야 되고 그것도 분명히 이용자가 아주 적지만 있는데 네, 막 그런 거에 관해서 얘기하는 것도 좋았어요. 맞아. 사실 도서관 가보면 진짜 오래되고 진짜 특이한 책들 많잖아요. 진짜. 그런 구경하는 게 사실 재미긴 한데 저는 구경만 하는 입장이긴 했지만 그래서 도서관의 책 선정도 진짜 보통 일이 아닌 것 같더라고요. 맞아. 선정뿐만 아니라 보관하는 거. 맞아. 보관도 문제죠. 그러니까
베스트셀러만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진짜 음. 모든 책을 가지고 있어야 하잖아요. 맞아. 근데 제가 지금 생각나는 게 제가 영국에 있을 때 옥스포드 도서관 투어를 했었거든요. 그 대학교에 있는 해리포터 촬영도 했던 해리포터 때문에 간 거였어요. 근데 아무튼 그 도서관에 갔는데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도서관에 대해서. 근데 그 장소가 계속 생기니까 도서관을 계속 지을 수밖에 없고 지하에도 책이 꽉 차고 근데 계속 짓는 거예요. 책이 생기니까. 왜냐면 그 도서관은 그 약간 좀 특수한 도서관? 좀 우리나라의 국립 도서관 중에 뭐라 그래야 되지? 좀 모든 책을 다 보관하는 도서관 있잖아요. 그런 도서관이라서 진짜 책이 생기면 다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거예요. 어떤 책이든 상관없이. 어디까지 커질 수 그러니까요. 있을까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근데 진짜 그걸 어떻게 다 보관할까? 사실 미술관도 그런 특별 전시를 많이 하긴 하지만 그 미술관이 갖고 있는 그 소장품들이 또 따로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그거를 계속 전시해 놓는 그런 작품들도 있지만 그 보관해 놓는 작품들도 꽤 있잖아요. 그래서 그 현대미술관도 청주관이 약간 생긴 게 그러니까 국립현대미술관도 생긴 게 약간 보관하고 있던 거를 좀 전시 겸 보관하려고 약간 만든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보관 물질적인 걸 얼마나 갖고 있어야 될지. 그렇죠. 근데 또 그게 없으면 안 되는데. 그러니까요. 보통 일은 아니에요. 사실 저 집만 해도 책을 막 좋아서 사다 보면은 책이 되게 쌓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실 책을 진짜 많이 읽어야 뭐 3번 정도 읽을 텐데 저도 잘 못 버리는 성격이라서 책 정리도 잘 못하고 근데 가끔 이사 가거나 이럴 때 한 번씩 버리긴 하는 것 같아요. 중고로 팔고. 책 많이 있나요, 집에? 네, 저 책 사는 걸 좋아해요. 그렇죠. 책 사는 도서관 책보다. 네. 사서 읽는 네, 걸 좋아해요. 사서 읽는 걸 좋아해요. 저도 사서 읽는 걸 더 좋아하긴 해요. 맞아. 그리고 또 좋았던 장면 중에 도서관 건축? 새로 도서관을 짓는 프로젝트 같은 게 있어서 프란신이라는 건축가가 와서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도서관 직원들한테 도서관 건축에 대한 설명을 하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프란신이 질문을 던지는 게 도서관은 어떤 곳인지, 누구를 위한 곳이고 무엇을 하는 곳인지라는 질문을 던지거든요. 근데 저는 이 말을 한 게 되게 영화를 관통하는 말 같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좋았고 정말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생각할 때 사실 그 건축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책도 있고 그 안에 일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용하는 사람들도 있고 되게 많은 것들이 상호작용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이 영화가 담고 있고 그런 담고 있는 걸 말로 표현한 것 같아서 되게 좋았어요. 맞아. 제가 예전에 읽었던 일본 소설 중에 여름은 올해 그곳에 남아라고 저도 읽었나요? 네. 그거를 읽었었는데 이게 건축가들의 이야기고 건축사무소 이야기인데 맞아. 여기서 했던 과제 중에 공모전 중에 하나가 이제 도서관이었어요. 맞아요. 제일 마지막 맞아요. 프로젝트. 그래서 저도 건축 같은 거 진짜 모르긴 하는데 이 책이 되게 재밌었던 게 그런 건축가의 생각? 건축할 때 어떤 거를 고려하는지 또 약간 일본 특유의 감성인 그 되게 사사로운 것들을 되게 섬세하게 다루는 맞아요. 뭐 나무 결이라던가 그런 뭐라 그래야 되지? 책꽂이에 나무 소재. 그런 거랑 뭐 나무를 쓸지 이런 쇠로 된 거를 쓸지 막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도 되게 그런 거를 쓴 소설인데 저 그래서 그 장면 보면서 이 소설 많이 생각났어요. 저도 사실 그 이미지가 떠올라요. 그 약간 동그랗게 지었죠. 맞아요, 그쵸, 맞아요. 설계를. 맞아. 그리고 막 뭐 1층은 약간 전시장
투어처럼 할 수 있는 걸 뭐 할지 막 이런 얘기도 나왔었던 것 맞아. 같고 뭔가 그런 사서들이 추천하는 공간들 막 이런 얘기. 그래서 좀 갑작스럽지만 이 소설 읽어보세요. 아, 진짜 맞아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요. 건축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또 좋았던 장면이 좋았다기보다 전 조금 재밌었던 게 그 픽처 콜렉션을 보는 그런 투어처럼 뭔가 프로그램을 하는 장면이었는데 그게 그림들을 모아놓은 콜렉션에서 이제 그림을 원래는 뭐 작가별로 모았던가 이랬는데 이제는 주제별로 모아서 뭐 강아지 이러면 강아지에 대한 그림 뭉텅이들이 있고 약간 뭐 그런 건데 관리가 너무 허술해 보이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저는 그냥 진짜 그 문서 뭉텅이를 들고 열면은 완전 낱장으로 된 그런 뭐라 해야 지 그런 그림들이 낱장으로 돼 있고 그냥 그거를 낱장으로 대출을 하고 이거를 온전히 사람들이 정말 잘 갖고 올까? 되게 의심스럽더라고요. 저런 되게 허술해 보인다. 나는 굳이 안 빌리고 싶다 생각했어요. 맞아. 그리고 그 장면에서 좀 재밌었던 게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우리 도서관에는 이런 그림 아카이브가 있다라는 걸 설명을 해주는 거였잖아요. 그러니까 아트 스튜던트들이었는데 뭐 강아지가 있으면 강아지의 다양한 사진을 다 하나하나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비가 올 때 젖은 강아지, 빨리 걷는 강아지. 되게 디테일하게 많이 설명을 해주시더라고요. 웃겼어. 맞아. 그리고 그 실제로 앤디 워홀이 많이 그림 훔쳐갔다는 말도 맞아. 하고. 근데 진짜 훔쳐도 모를 것 같아요. 맞아요. 그 보관이 된다는 게 신기했어요. 좀. 그냥 신뢰를 바탕으로 계속 해야 되는 건지. 맞아. 아, 그리고 또 그 미국의 특정 인종 커뮤니티가 모여있는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쵸. 근데 저희가 도서관의 이름은 정확히 기억을 하지 못하는데 어떤 도서관에는 중국계 이민자분들 차이나타운에 네. 있던 분점이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곳에서는 컴퓨터를 사용하는 방법을 교육을 하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근데 어떤 중국어인지 모르겠는데 중국어를 하는 직원이 상주에 있고 또 그분들이 영어가 서투르신 분들이 있었는데 좀 차분하게 옆에서 잘 가르쳐 주시는 모습들 그런 게 있었고요. 또 브롱크스 지역이었나?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뭐지? 교과서에 있는 흑인 노예를 이게 일하러 왔다, 팔려온 게 아니라 일하러 왔다고 써 있는 그런 교과서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 차이나타운에 있는 분점을 보여줄 때 거기에 약간 베스트셀러 아니면 추천도서처럼 이렇게 세워놓은 책이 있는데 그 책이 제목이 정확히 영어 제목은 기억 안 나지만 대충 뭐 100% 미국인 되기? 약간 이런 책이었어요. 그 표지에는 이제 아시아 사람 얼굴이 있었고 그래서 저도 그런 지역마다 약간 좀 도서관의 결이 달라지는 게 특이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리고 뭔가 그렇게 좀 더 작은 도서관일수록 커뮤니티가 더 커지는 것 같기도 하고 오히려. 맞아요. 도서관이 커뮤니티의 기능을 하는 것 같았어요. 맞아. 또 뭐가 있을까요? 그 컨베이어 벨트. 아, 맞아요. 그 장면 되게 재밌어서 저는 더 보고 싶었거든요. 좀 더 진짜 저는 학교 도서관을 많이 이용했었는데 대학교 다닐 때 그때 이제 항상 반납을 하면은 이제 저희 학교 도서관에서 반납하는 거는 이제 기계에다가 그냥 이렇게 넣고 있으면 되는데 사람한테 안 주고 사람한테 반납을 해도 되지만 그러면 이제 컨베이어 벨트가 쑥 데리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럼 항상 너무 궁금한 거예요. 얘를 어떻게 모아서 어떻게 분류를 다시 하고 그러는지. 그래서 컨베이어 벨트 장면 나왔을 때 좀 반가웠는데 너무 짧게 끝나가지고 맞아요. 궁금하더라고요. 택 찍는 사람들도 나오고 그래서
도서관의 궁금했어요. 일이 되게 다양하다는 거. 음. 그리고 또 기억에 남는 거는 그 도서관에 후원해주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파티였던 맞아요. 것 같은데 그때 그 파티를 준비하는 과정도 하나하나 보여주더라고요. 예를 들어 테이블 세팅을 어떻게 하는지 뭐 또 준비해야 할 거 체크리스트 다 확인하고 모든 게 완벽한지 확인하는 그런 과정들 맞아. 그런 것까지 다 하나하나 보여주더라고요. 또 그 도서관 내부만 보여주는 게 아니라 도서관을 오가면서 그러니까 여러 분점들을 오가면서 사이사이에 도시의 풍경도 조금씩 넣어주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특정 도서관이 있는 근처에 거리 이름이 적힌 표지판이라든지 뭐 사람들이 횡단보도를 건너는 모습들 도서관 밖에서 기대서 뭐 핸드폰하고 누구 기다리는 그런 모습들 그런 게 되게 많이 나왔었는데 좀 저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되게 쉬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도서관 안에 있다가 잠깐 나오는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 그 도서관 보면서도 사실 그 제일 큰 뉴욕 국립도서관 되게 건물도 멋있고 관광객도 실제로 많이 보이잖아요. 그 맞아. 안에. 사진 찍는 모습 맞아, 나오고. 맞아. 그래서 그 도서관도 되게 가보고 싶었는데 그 거리들 보니까 뉴욕 되게 가보고 싶더라고요. 저는 사실 미국에 대한 그건 별로 환상이라기보다는 미국을 꼭 가보고 싶다는 마음은 아직 없어서 별 생각이 없었는데 그거 보니까 되게 뭔가 저기서 여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을 것 같은 맞아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맞아. 또 요새 여행을 못 가는 시기이기도 하니까. 그렇죠. 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아닐 때 가도록 하겠습니다. 세상에. 얼마나 남았죠? 벌써 꽤 된 것 같은데. 좀 있으면 재선 시기가. 그렇구나. 아, 그리고 저 약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완전 앞쪽인데 이제 그냥 도서관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을 막 보여주는데 컴퓨터 사용하는 사람들 나온단 말이에요. 뭐 게임하는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이 내 이름은 김삼순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진짜 짧게 나오는데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캡처를 해놨어요. 전 몰랐어요. 아, 진짜 제가 그 컴퓨터에 놔가지고 집 가서 한번 찾아볼게 캡처본. 아, 진짜 웃겼어. 아마 감독님도 몰랐겠죠? 그쵸. 그러니까 어떤 드라마인지 몰랐을 거예요. 맞아. 맞아. 아, 저도 기억에 남는 게 그냥 도서관 이용자들의 허락을 받고 찍은 거잖아요. 근데 도서관에서 뭐 자기가 필요한 정보를 얻어가는 사람들의 모습도 그리는데 어떤 분이 막 이런 정보를 찾아보면서 손으로 메모하는 장면? 근데 그분의 글씨가 저는 기억에 남아요. 뭔가 빽빽하게 자기가 궁금했던 정보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적는 그 모습. 네. 사진은 못 찍나? 사진. 사실 서점들에서는 사진을 좀 못 찍게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핸드폰이 없으신 분이실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지. 그러고 보니 도서관은 사진 찍어도 되는지 잘 모르겠네. 뭔가 찍지 말란 표시는 딱히 없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는 일단. 네, 찍어도 될걸요? 많이 찍었는데 사실. 네. 어디 올리지 않는다면. 아, 그리고 유명인들의 강연들이 나오고 처음 장면이 리처드 도킨스이고 또 패티 스미스도 나오고 엘비스 코스텔로. 네. 그래서 리처드 도킨스는 이제 이기적인 유전자라는 책이 유명하죠. 네. 식물학자이시고. 그래서 그분이 했던 말 중에 제가 메모해 놓은 게 우리는 지금 선조들이 누리지 못한 지식의 혜택을 받고 살죠. 누군데 시적으로 감동 안 받겠어요? 라는 말을 했어요. 근데 진짜 생각해보니까 우리는 오히려 너무 정보가 너무 많잖아요. 요새는 굉장히 쉽게 찾을 수도 있고. 근데 정보도 정보지만 지식도 되게 많이 쌓여서 점점
공부하기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 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사실. 맞아. 음. 그리고 저도 생각나는 강연 있었는데 그분이 시인인데 이름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자신의 시가 정치적이냐는 질문을 받았었거든요. 근데 자신이 굳이 의도해서 정치적으로 시를 쓰지는 않지만 자신이 사용하는 언어는 모두 정치적이라고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근데 이 말이 또 영화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영화가 맞아. 정치적인 의도를 명확하게 가지고 만든 건 아닌데 근데 영화에서 보여주는 만약에 장면들이 언어라면 근데 그런 것들은 다 정치적이잖아요. 분명히 트럼프와 대척되는 가치들 예를 들면은 인터뷰에서 감독님이 하신 그 언어를 쓰자면 개방성, 포용성, 투명성,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영화잖아요. 그런 걸 그쵸. 고민하는 사람들이 담긴 영화고 그래서 그런 뭔가 신기했어요. 이런 장면들이 들어가 있는 게. 그런 음. 그 150시간 동안 네, 어떻게 찍을 수 있었나 봐요. 그렇죠. 저는 왜 이런 사람이 누군지도 안 보여줬을까? 약간 처음에는 그게 좀 답답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누군지 뭐 진짜 이 사람이 뭐 관장이야, 뭐 이 사람은 뭐야, 막 이런 것도 사실 안 나오고 저희가 유추를 좀 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에는 왜 굳이 설명을 안 했을까? 뭐 인터뷰는 없는 거는 그렇다 쳐도 왜 그런 건 없을까 생각을 했는데 아직도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그냥 뭔가 되게 보는 사람한테 그냥 다 맡기는 약간 느낌인 것 같아요. 저는 뭔가 자기가 분명히 하고 싶은 말씀도 있기는 하셨겠지만 그거를 최대한 숨기고 그냥 일단 봐봐. 그리고 뭔지 느껴봐.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아. 아,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까 좀 정치적인 맥락에서 이름을 붙이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보통 이름을 붙이는 사람들은 좀 권위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강연자의 이름이나 아니면 높은 직책의 사람들인데, 근데 도서관 이용자 하나하나의 이름을 다 붙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 영화가 보여주는 거는, 그러니까 진짜 뭐 몇몇 소수의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냥 모든 사람들 다 뭔가 수평적으로 보고 다루는 거기 때문에 이름을 안 넣은 것도 의도라면 그런 의도가 맞아. 있을 것 그럴 같아요. 수도 있겠네. 맞아. 그 봤던 글 중에 하나도 자기가 누군가의 이름을 붙이는 순간 어쨌든 짧은 순간이라도 그 사람한테만 집중되기 때문에 자기는 그런 거를 꺼린다고 하는 인터뷰도 봤던 것 같아요. 오, 재밌네요. 별로 생각 안 해봤는데 그러니까 지금 말하면서 생각하는 중입니다. 장면 더 있나요? 그냥 좀 좋은 장면? 맨 마지막 장면인데 어떤 사물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물이 모든 가능성을 내포하고 세상을 가능성으로 만약에 볼 때 생각의 공간에 사물들이 들어오게 된다고 말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의 공간으로 사물을 들이면 사물이 창조된 방식을 재창조하게 된다는 말을 했어요. 어떤 강연에서. 근데 이 말을 마지막에 넣은 게 되게 의미심장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사물이 이 감독이 찍는 영화의 현실들이라면 그런 걸 찍으면서 뭔가 이 영화 다큐멘터리 맥락 안으로 그 현실들이 들어오면서 새로 만들어낸 의미가 있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걸까? 아님 말고. 근데 아무튼 그런 생각이 들어서 되게 좋았고 그리고 보통 영화가 끝날 때 엔딩 크레딧에 음악이 나오는데 근데 이 영화에서는 그 피아노 연주자가 한 그 장면을 사운드만 들려주는 식으로 끝나잖아요. 그런 게 재밌었어요. 맞아. 저 마지막에 이제 뭐 그 음악을 듣겠습니다 하고 끝나는 게 좋았어요. 음악 들으면서
네, 생각보다 제가 그냥 혼자 봤을 때보다 훨씬 많은 얘기가 담겨 있는 것 같긴 하네요. 맞아요. 더 좋아졌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보기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화에 따른 코너는 도서관 이야기입니다. 네. 저희가 갔던 도서관들, 그리고 도서관 행사들 음. 그런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저희 학교 도서관부터 얘기를 해볼까요? 네. 아무래도 저희가 같은 대학을 다녔어서 네. 그 같은 도서관을 음. 썼는데 저는 저희 학교 도서관 진짜 좋아했거든요. 그쵸. 근데 방송에서 몇 번 얘기한 것 같기도 아마 아닌가? 했을 거예요. 했을 것 같아요. 도서관 진짜 좋은 게 일단 쾌적해. 맞아요. 도서관이 되게 쾌적해요. 진짜. 뭔가 책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적당한 습도와 적당한 온도 진짜. 맞아. 그래서 굉장히 좋고 그냥 책상 이런 것도 물론 있지만 약간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는 소파들이나 되게 그런 것도 곳곳에도 있고 그리고 일단 자료가 진짜 많아요. 맞아요. 제가 그런 큰 규모의 도서관을 사실 가본 적이 없기는 한데 대학교 이제 다니면서 느꼈던 게 이런 책도 있다고? 약간 이게 진짜 많았어요. 근데 제 기억에 남는 책 중에 하나가 제가 엄청 보고 싶은 책이 있었는데 그게 버지니아 울프의 등대로라는 책인데 제가 찾았을 때 막 그냥 살라고 찾았을 때 책이 거의 없더라고요. 근데 도서관에 있어서 딱 신나게 가서 펼쳤는데 누가 줄을 다 그어놓은 거예요. 진짜로. 줄을 진짜 이렇게 뭐 좋아하는 문장에만 이렇게 한 줄 막 이렇게 그은 게 아니라 거의 막 모든 한 페이지로 치면은 거의 70%를 줄을 그어놓으면서 읽었더라고요. 그래서 충격받아가지고 그래도 꾸역꾸역 읽고 싶어서 읽다가 도저히 이건 안 되겠다 하고 반납을 했던 아련한 기억이 있네요. 근데 나중에 이제 책이 결국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거 새 책 사서 읽었어요. 다행이에요. 네. 줄 테러에서 진짜 깜짝 놀랐어. 왜 줄을 긋는 걸까요? 공공의 책에. 네, 저는 뭐 약간의 표시 이런 거는 괜찮거든요, 솔직히. 그냥 이 사람은 뭐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지만 이런 거 좋아했구나. 그냥 나도 이거 좋은데 이런 생각하는 게 저는 재밌긴 한데 그래서 특히 약간 시집 빌리면은 조금 표시 그러니까 연필로 했다가 약간 지웠던 그런 거를 종종 봤어요. 근데 시는 사실 좀 어렵잖아요. 혼자 읽기 좀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는데 그런 거 보면서 이렇게 생각하는 건가? 약간 이러면서 본 적도 있어요. 제가 그런 표시들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혹시 코고나다 감독의 콜럼버스 영화 안 보셨어요? 안 봤어요. 근데 거기 주인공 여자 주인공이 도서관에서 일을 하는데 도서관에서 같이 일하는 동료랑 어떤 책에 메모를 보면서 봐봐 어떤 대학원생이 여기서 메모해놨다 하고 그거를 읽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장면이 기억이 났어요. 또 저도 막 조금씩 써있는 표식 같은 건 되게 재밌어 하는데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물음표. 물음표가 너무 좋아요. 그거 약간 전공서적 빌리면 진짜 많은데. 네, 저도 사실 제 책을 읽을 때 저도 조금씩 표시하는데 물음표 표시할 때가 많아가지고 물음표 왜 궁금했지? 그런 걸 재밌어요. 그런 거 찾는 게. 갑자기 웃기다. 진짜 전공서적 가끔 빌릴 때 있었는데 진짜 저는 이제 공대를 나와서 좀 그런 문제를 진짜 푸는 약간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 꼭 물음표 아니면 가끔 욕 욕이 왜 있어? 이거 못 해먹겠다 이런 거 너무 어렵다 이런 거 누군가 써놨던 거 그런 거 같은 기억이 나요. 진짜 웃겼어. 그리고 그런 것도 있잖아요. 책에 있는 표시 중에서 요즘은 없지만 옛날에 빌리는 책에는 이름 쓰는 거 빌린 사람 맞아. 근데 우리 학교 도서관 책에도 가끔씩 있어. 있잖아요. 근데 막 보통 종이로 막 이렇게 붙여놨어요. 그걸 못 보게. 근데 저는
꺼내볼 수 있는 거 있었어요. 진짜요? 그래서 오. 제 이름 썼어요. 어머. 근데 무슨 차인지 기억이 안 난다. 어머. 어떡해. 뭐야. 어머, 어떡해. 그렇구나. 음. 그 뭐지? 대출할 때 음. 그 책 안에도 이름을 쓰는데 대출증이라는 것도 있어요. 옛날에는 그러니까 제가 태어나기 전에 아빠가 도서관 대출증 그거를 보관하고 있어서 옛날 걸 봤었거든요. 근데 너무 신기했어요. 그런 대출증에 자기가 빌린 책을 쓴다는 게 그냥 쭉 쓰는 거예요, 자기가 네네, 가진 약간 거에? 카드 좀 작은 메모장 같이 생긴 책자 같은 거에다가 책 이름이랑 이렇게 써놓더라고요. 신기하다. 그렇죠. 사실 지금은 다 학생증 그냥 찍으면 네, 컴퓨터에 기록이 남는 시스템인데 저 전산 처리가 돼 맞아. 있으니까. 사실 저희가 그 녹음하면서 그 이런 녹음실이 있다는 거 저는 녹음하면서 알게 됐거든요. 원래 있는지 잘 몰랐어요. 네. 그러니까 저희 학교에 그 녹음실이 있는데 미디어 제작실. 미디어 제작실이 있는데 그 층이 이제 멀티미디어들을 모아놓은 그런 좀 특수층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화 같은 거 많고 사실 근데 영화밖에 본 적이 없어서 저는 몰랐어요 그런 게 있는지. 근데 그런 뭔가 촬영할 수 있는 스튜디오처럼 된 것도 있고 크로마키도 할 수 있고. 맞아, 크로마키 있고 저희는 크로마키는 쓰진 않지만 그 앞에서 그냥 사진 찍고 놀았죠. 녹음실이랑 같이 있어서 녹음 거기서 하고 이제 편집하는 실도 있고 그래서 신기했는데 그래도 항상 쓰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되게 신기했어요. 사실 원하면 교육 같은 것도 받을 수 있을 텐데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영화 보는 사람들은 많은데 사실 영화도 저도 되게 나중에 알았거든요. 학교 다니고 영화를 볼 수 있는 곳이 있는 게. 그러니까 그 빌리는 건 알았는데 어떻게 보는지 막 이런 걸 잘 몰랐어요. 맞아. 그래서 그런 것도 신기했어요. 그렇죠. 근데 그러니까 저희 학교 도서관이 사실 2개잖아요. 그렇죠. 하나 더 있죠. 하나 더 있죠. 다른 지역에. 근데 그 서울에 있는 도서관에서 영화 보는 자리는 되게 불편하거든요. 그러니까 맞아. 그냥 화면도 좀 작아. 맞아. 화면 작고 칸막이도 별로 잘 안 돼 있고 되게 별로예요. 근데 다른 지역에 있는 그 새로 생긴 도서관 진짜 좋거든요. 맞아. 근데 진짜 좋아. 거기서 진짜 제가 1학년 때 영화를 혼자 엄청 많이 봤어요. 그 소파가 너무 편하고 그러니까 약간 그 TV처럼 돼 있고 약간 작은 TV 세트처럼 큰 화면이 있고 그 헤드셋이 있고 소파가 있고 좀 네모난 큐브 파티클 큐비클 이런 것처럼 되어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기숙사를 1학년 때 기숙사에서 살기 때문에 거기서 영화를 많이 봤었죠. 저녁에. 그리고 거기에는 그 약간 아예 TV로 된 실이 있지 않나요? TV실? 약간 네, 한 4명이서 같이 볼 수 있는 곳. 맞아요. 그래서 저도 많이는 이용 안 했었지만 거기서 본 친구들이랑 모여서 영화 보기도 하고 맞아. 되게 좋았어요. 진짜 좋았어요. 시설이 진짜 좋아요. 맞아. 너무 자랑하고 있는 너무 자랑하는 것 느낌인가? 같은데. 아니 근데 진짜 좋았어요. 맞아, 그리고 좋았어. 또 뭔가 도서관 행사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보자면 그 도서관에서 밤새서 책을 읽는 행사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초대를 하는 거죠. 신청한 사람들. 신청한 사람 초대를 하는 건데 책을 한 권씩 줬어요. 책을 신청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어떤 목록에서 자기 원하는 책을 골라서 도서관에 가면 거기서 그 책을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걸 읽으라고 밤새서. 그래서 친구랑 같이 신청을 해서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 까미의 2방인을 그때 받았고 여러 행사를 했어요. 막 간식 행사도 하고 북토크도 하고 그 쇼파가 되게 좋은데 거기서 그냥 누워서 책 읽고 아침까지. 한 몇 시 정도까지 했나요? 한 새벽 넘게 아침 7시까지 진짜. 네. 진짜 완전 밤새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냥 자는 사람도 있었고 담요도 주셔가지고 되게 좋았어요. 선물도 많이 받고.
저도 고등학생 때 비슷한 경험이 있는데 아마 고등학교 1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학교 도서관에서 진짜 방학 때 딱 똑같이 그런 행사를 했어요. 밤샘 책 읽기.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 해주시는 선생님들 한 2분 정도랑 이제 학생들은 한 15명 뭐 이 정도 있었던 것 같고 그래서 뭐 밤새서 책 읽고 뭐 만들기도 하고 책 소개하는 것도 하고 그랬는데 저는 그때 가져가서 읽었던 책이 에쿠니 가오리라는 일본 작가의 반짝반짝 빛나는 이라는 책을 가져갔었어요. 그래서 원래 한 번 읽었었던 책인데 그때 또 읽으러 가져갔던 것 같고 그리고 그때 좀 특이했던 게 각자 그날 그 순간만큼은 각자 진짜 이름이 아니라 책 속에 나온 그 캐릭터 이름을 원하는 이름을 지어서 서로 불렀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기억이 나네요. 근데 뭐였어요? 아마 어떤 저 이름? 이 책 주인공 이름 했던 것 같아요. 이름이 뭐더라? 일본 이름 무슨 코로 끝나는 이름이 있는데 그냥 한국식으로 치면 무슨 차? 그런 건데 이름이 생각이 잘 안 나네요. 줄거리가 여기 안 나와 있네. 너무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인물로 서로를 부르는 거? 그래서 그 인물이 된 것처럼 소개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책 속에서 어떤 인물인지 약간 그런 소개도 했고 그거 말고는 사실 도서관 프로그램을 저 이용해본 게 없는 것 같아요. 책 빌리고 이런 건 많이 했는데 맞아. 그래서 궁금해가지고 이 영화를 보고 좀 찾아봤거든요. 막 서울시 도서관 뭐 몇 개 안 찾아보긴 했는데 서울시 도서관이랑 뭐 저희 동네 도서관 등등 무슨 프로그램들이 있나 보니까 보통은 약간 그 노인분들, 어르신들 대상인 프로그램이 많고 아니면 이제 방학 때는 아이들 대상, 청소년과 초등학생들 대상이 많았고 좀 기억에 남았던 게 그 북튜버 데뷔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 대상으로 이제 좀 그런 영상 찍는 것도 같이 하고 그런 프로그램인 것 같아요. 미디어 교육이랑 같이 하는? 그런가 봐요. 그래서 뭐 요새는 워낙 유튜버도 많고 또 아이들이 진짜 하고 싶어하는 애들도 많고 또 그런 영상 편집도 많이 배우고 그러더라고요. 학교 뭐 방과후 수업 이런 거에서도. 그래서 북튜버 데뷔라는 것도 있었고 또 뭐 수어 교육하는 것도 있고 또 서울 책방학교라고 서울도서관에서 했던 건데 약간 정기적으로 하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독립서점들, 뭐 초원서점, 이라선, 사슴책방 등등 그런 책방 운영하시는 분들이 와서 강의하는 프로그램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알았으면 들어봤을 것 같은 재밌었을 것 같아요. 이라선 좋아요. 이라선 좋아하죠, 저희가 또. 이라선은 사진 책방인데 그래서 가면 되게 작은데 진짜 볼 게 많아요. 맞아요. 너무 재밌고 진짜. 사진집이 딱히 관심이 없으면 사실 안 접하게 되는 책이잖아요. 근데 가서 보면은 진짜 재밌어요. 한 권 한 권이 전시회처럼 맞아. 느껴지는. 그래서 앉아서 볼 수 있는 그런 의자도 있고 좀 값이 싸면 많이 살 텐데 이라선이 비싸다는 게 아니라 사진집 자체가 아무래도 좀 도록처럼 그쵸. 두껍고 좀 재질 이런 것도 엄청 신경 쓰는 맞아. 장르라 해야 되나? 그쵸. 그러다 보니까 값이 종이. 좀 많이 나가죠. 광택이 거의 맞아요. 없는 종이로 하니까. 또 약간 종이도 두껍고 맞아. 하드커버도 많고 그래서 값이 비싸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 이라선 서점 자체도 좋고 그 인스타그램에 맞아요. 대표 사장님이 올려주시는 사진책 소개글도 되게 좋아하거든요. 맞아, 진짜 좋아요. 진짜 재밌어. 사실 사진 작가들은 잘 모르기는 하는데 그런 소개글 보면서 되게 관심 있는 것들 캡처해두고 나중에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면 좋더라고요. 맞아. 그리고 되게 신기한 경험을 했었는데 어떤 사진 작가가 궁금해서 인터넷에 쳐요. 그러면 이라선 대표님이 쓰신 그 글이 나오는 거예요. 진짜?
그 어떤 언론사에 기고를 하셨는지 그래서 되게 재밌었어요. 신기하다. 아무튼 사장님 되게 멋있으신 것 맞아, 같아요. 맞아. 개인적인 진짜. 팬입니다. 저도. 그리고 또 도서관 중에서 그러니까 서울의 도서관 중에서 좀 가고 싶은 도서관들이 몇 개가 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도서관들이 맞아요. 거의 닫고 뭐 예약해서 도서를 제출하는 그런 식으로만 운영하는 데가 많은데 서울에 내를 건너서 숲으로 도서관이라는 곳이 있어요. 근데 제가 여기를 가본 적은 없는데 근데 여기 건축이랑 이름이 너무 마음에 들어서 찾아봤었거든요. 근데 여기가 시를 특화로 한 도서관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서관에 상주하는 시인이 계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도서관도 궁금하고 또 남산도서관이라는 데를 가고 싶은데 여기는 되게 오래된 곳이긴 한데 그 제가 연희동의 유어마인드라는 서점에서 그냥 책을 보고 있다가 어떤 건축책을 보게 됐어요. 근데 그 건축책에서 어떤 사람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도서관이 남산도서관이라는 소개를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 건축이 되게 신기해요. 그러니까 남산이면은 좀 동떨어져 있는 곳이잖아요. 거기에 딱 도서관이 우뚝 서 있고 되게 창문이 뭐랄까 탁 트인 느낌인데 좀 뭔가 층층이 있는 하얀 맞아요. 약간 계단이 거꾸로 된 모양처럼 네. 위가 더 넓은 그렇게 층층이 쌓여 있는 모습이더라고요. 그쵸. 아까 배가 리허설 때 알려줘서 저도 찾아봤는데 맞아. 그리고 주변에 나무들이 이렇게 많고 그래서 되게 그 안에서 보는 밖이 어떨지 그 창문을 통해서 밖을 볼 때 어떨지 너무 궁금해요. 빨리 열었으면 좋겠네요. 맞아, 진짜 어디 가기가 참 그렇죠 요새. 그렇죠. 네, 여기까지 저희의 도서관 얘기였고요. 오늘 얘기한 뉴욕 라이브러리에서 이 영화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각자에게 어떤 의미인지 얘기해 볼까요? 의미라. 어렵네요. 저는 아까 시작할 때 말씀드렸듯이 저는 이 영화 녹음 준비를 하면서 그 김혜리 기자님의 인터뷰를 읽었고 그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 김혜리 기자님이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당신의 영화를 볼 때마다 나는 인간이 만든 사회에 대해 긍정적 감정을 재충전한다. 인간이 어떻게 무에서 유를 창조하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영화들이라서다. 영화를 보고 나면 보기 전보다 쾌활해진다.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이 말에 대해서 감독님이 북한 이야기는 잊은 건가?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셨긴 했지만 농담이었고 맞아요. 근데 이 말이 왜 좋았냐면 제가 이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좀 뭔가 너무 학업에 지쳐서 좀 왜 공부를 하지? 이게 좀 건태스러운 날들이었거든요. 근데 영화를 보고 뭔가 아직 세상엔 할 수 있는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실제로 분주하게 자기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도 많고 그래서 그런 모습들, 사람들이 사는 모습들, 관계를 이루는 모습들을 보여주는 영화라서 저는 너무 좋았어요. 그런 점이 정말 그 김혜리 기자님이 좀 긍정적인 감정을 재충전한다? 사회에 대한 감정을 재충전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아직 뭔가 의미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냥 아까 초반에도 제가 다큐멘터리 영화에 대해서 말했듯이 그냥 잘 몰랐던 세계를 본 게 진짜 흥미로웠고 정말 도서관을 제가 이용한 것도 거의 대출과 반납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관심은 사실 안 두고 있었는데 가는 건 좋아했지만 생각보다 많은 역할들을 하고 있다는 거를 깨달았고 그래서 뭔가 좀 더 관심을 갖고 싶어요.
도서관이 열어야 뭔가 참여를 할 텐데 도서관들도 빨리 열었으면 좋겠고 저도 배가 아까 소개해준 그런 도서관도 가보고 싶어요. 사실 그냥 학교 도서관이랑 집 앞에 있는 도서관은 엄청 작은 곳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다른 프로그램을 하기에는 조금 뭔가 저를 위한 제가 참여할 만한 프로그램은 없더라고요. 거의 다 청소년이나 노인분들 대상이어가지고 근데 좀 큰 규모의 도서관을 구경을 해보고 싶네요. 네. 맞아. 찾아보면 정말 많은 일들이 맞아요. 일어나고 있잖아요. 맞아. 네, 그러면 오늘 녹음 어떠셨나요? 네, 걱정보다 되게 재밌게 말 많이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진짜 생각지 못했던 생각들이 떠오르기도 하고 그래서 그 라당스라는 다큐멘터리도 이 감독님의 다큐멘터리도 와플에 있는데 제가 앞부분만 조금 봤거든요. 근데 그것도 되게 그런 파리 국립 발레단인가에 관한 내용인데 네. 그런 발레 연습하고 이런 걸 보여준단 말이에요. 근데 전 발레가 되게 발레를 보면은 뭔가 되게 고통스러워 보여요. 뭔가 이게 막 너무 아름답고 뭐 백조 같고 이런 느낌보다 좀 발레리나나 그런 발레리노들의 되게 힘들게 연습하는 게 좀 어떻게 보면 많이 비춰졌잖아요. 뭐 그런 발레리나의 발 사진 막 이런 것도 유명했고 그래서 그런지 어느 순간부터 저 사람도 엄청 고생했겠다 이게 보여서 뭔가 작품을 봐도 되게 힘들어 보인다는 느낌이 있는데 이 다큐멘터리도 앞부분이지만 진짜 노력을 많이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거를 마저 얼른 보고 싶어요. 마저 봐야겠어요. 되게 재밌는 게 아까 아토미 씨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런 다큐멘터리 볼 때 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맞아. 것 같아요. 저도 아까 아토믹이랑 녹음하기 전에 얘기했던 게 입에서 나오는 얘기를 하자. 맞아.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녹음하면서 저도 고민해보지 못했던 문제들을 얘기할 수 있어서 되게 좋았습니다. 네. 맞아요. 그러면 이제 슬슬 마무리할까요? 네네. 상영이 끝났으니 계단 조심하셔서 천천히 나가시길 바랍니다. 다음 영화도 기대해주세요. 안녕.